안녕하세요. 저는 KS 힐링업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제가 효소 찜질을 한 지가 22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이름조차 어떻게 명명할지 몰랐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 역시 많이 학습되고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효소 찜질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부가 좋아지며 아토피가 없어집니다. 루마티즘 현상으로 굵은 손마디가 점점 줄어드는 게 하루와 다르게 눈으로 보이면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여성이 임신을 합니다. 심지어 말기암 환자를 7명이나 완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하기에는 미흡하여 나름 제가 공부하고 학습한 결과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물론 효소 찜질을 하시는 분이 알고서 하시면 좋을 것이고, 자연 치유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그 원리를 이해하여 건강해지는 삶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KS 힐링업 TV의 김경수 선생님을 도와 진행을 맡은 선아입니다. 세포의 산소 공급과 효소 찜질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은 평균적으로 약 37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대사는 산소대사와 발효대사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대사를 하지만 비정상적인 암세포, 염증성 세포는 발효대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산소대사를 하는 세포에서는 약 2000에서 3000개의 수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의 공급에 의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발효대사를 하는 세포는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의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발효대사를 하는 세포에서는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암 환자가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이루어질 때는 암세포가 외부 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을 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세포 전달 방법은 어떤 경로를 거치는가 하면 호흡한 산소는 폐의 폐포에서 산소를 포집합니다. 폐포에서 적혈구가 산소를 포집해 담으면 이 적혈구는 먼저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 좌심실을 거친 후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 모세동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거쳐서 세포에 산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환하는가 하면 세포에서 ATP 에너지를 만들고 난 잉여물한 탄소를 탄산탈수 효소에 의해서 탄소와 산소를 순간적으로 교환 캡처해가는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적혈구는 다시 탄소를 실고 모세정맥을 통해 다시 역순으로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적혈구의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적혈구의 크기는 7, 8마이크로의 크기이며 건강한 모세혈관의 내경은 4에서 6마이크로 크기입니다. 이처럼 적혈구보다 적은 내경을 가진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혈구의 유연성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적혈구의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혈관의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화와 염증 그리고 혈관 내 산화는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에 적혈구 유연성과 혈관의 유연성이 만족을 하면 세포의 산소 전달은 아주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혈관도 중요하지만 적혈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혈관은 성장 후 고정되어 변화시킬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40세를 넘어서면서 모세혈관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혈관을 회춘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그만큼 노화가 늦어 파괴가 늦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산화질소도 마찬가지로 40세에서 감소되기 시작하여 60세가 되면 20세의 산화질소 생산량보다 5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적혈구는 수명이 약 120일입니다. 120일이 지나면 간이나 질화에서 파괴되어 사라지고 매일 8%의 새로운 적혈구가 생성이 됩니다.
이처럼 고정된 혈관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신생되는 적혈구를 잘 관리하면 유연성이 더해 세포의 산소 전달율을 효율적으로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적혈구가 유연성이 있어야만이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세포에 산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혈구가 유연성이 없으면 모세혈관 속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모세동맥에서 모세정맥으로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적혈구의 경화도 있지만 적혈구가 엽전처럼 쌓여 있거나 적혈구가 아주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엽전 상태로 쌓이는 연전 현상은 수분의 보충이나 단백질 문제를 해소하면 해결이 되지만 적혈구의 비대는 위가 좋지 않은 경우 위에서 내인자가 분비되지 않아 소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세혈관의 내경보대 2배 이상으로 적혈구가 비대하여 적혈구의 크기가 10에서 12마이크로로 비대해집니다. 이런 비대증을 메갈로블라스틱이란 병명으로 불리우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 중 저혈압이며 위가 좋지 못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암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인체의 안부분에서 암세포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혈압이면 심장 수축력이 낮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혈구의 비대증이 생기니 세포의 산소 전달력은 최악을 향한 조건을 겸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세포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신체 내 곳곳이 노폐물로 쌓이게 됩니다. 산소 대사를 하는 세포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 산소 없이도 사는 환경으로 진화한 것이 암세포입니다. 인체 세포 조직에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 세포가 산소 없이도 살자고 진화한 것이 발효대사를 하는 암세포인 것입니다.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먼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성 과정인 미토콘드리아 작용이 손상됩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출발하는 화학물질이 활성산소가 되어 세포와 주변 조직의 DNA, 단백질 및 기타 세포 구성 요소를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세포와 인접한 조직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염증 반응인 혈관의 수축, 혈액 흐름의 감소 등을 일으켜서 세포에 공급되는 영양분과 기능성분의 양이 감소되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산소 대사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인체의 신체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적혈구의 경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는 고혈당, 고지방, 활성산소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한 후 식곤증이 오는 것 역시 절혈구의 경화 현상으로 고혈당이 되어 발생하니 복부는 팽만하고 뇌에는 산소가 부족하니 식곤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가 당 수치가 올라가면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힘이 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단지 고혈당으로 인해 적혈구의 경화 현상이 생겨 세포에 산소 전달이 되지 않으며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의 손상과 염증을 불러일으켜 당뇨합병증을 불러온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혈액 내 당이 많으면 당연히 적혈구는 경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포의 산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인체 장기 중 모세혈관이 많이 모인 사구체나 망막에 위에서 언급한 활성산소가 세포 주변을 손상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손상을 받을 때 언젠가는 장기의 기능이 임계점에 도달될 시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당뇨나 2당뇨 모두 혈당을 내리는 것 못지않게 혈액의 순환으로 적혈구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 고지방이나 고혈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활성산소는 시간이 지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신체온도 저하 등 다양하지만 신체온도 저하와 스트레스가 활성산소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황산화제가 필요하며 매일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인체의 체온을 자율대사에 의해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 체온 상승으로 혈액순환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근육 활동으로 림프순환도 상승되어집니다. 결국은 운동으로 인해 면역이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소 대사를 하는 인체는 산소를 호흡하는 대가로 호흡하는 산소량의 2~3%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활성산소가 정적 활동을 할 때는 산소 대사가 적어 그에 비례하는 미량의 활성산소만 배출되며 이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활동량이 많으면 산소 호흡하는 양에 비례하여 그만큼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운동을 할 시 황산화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활성산소와 관련하여 잘못된 운동 상식이 있습니다. 저녁 수면을 들 때 이전에 먹은 음식에 있는 각종 영양소의 황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수면 시 이들 황산화제는 모두 사용되어 아침이면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동이 좋다고 빈속에 새벽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이야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이 운동이 3년, 4년, 5년 넘어갈 때 자신의 몸은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서서히 파괴되는 분을 실제 보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을 콜레스테롤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병원에 가서 히스틴 계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LDL은 무조건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나쁜 것이면 왜 간에서 합성을 할까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약 60% 이상을 합성하며 음식에서 오는 영향은 미비하기에 음식으로 조절하신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뇌는 25% 이상 LDL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즙, 신경막, 세포막, 성호르몬 등이 LD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혈관을 막는 게 콜레스테롤이라며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면 우선 칼슘으로 상처를 덮은 후 콜레스테롤이 내막을 다시 덮습니다. 그런데 혈관벽을 좁게 만드는 원인이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활성산소가 주 원인입니다. 인체의 과도한 활성산소는 콜레스테롤을 과산화시킵니다. 과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이를 적으로 간주하여 이를 폼셀, 거품세포로 바뀌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거품세포로 바뀌니 둥글게 팽창을 하는 것입니다. TV 광고를 자세히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혈관을 막고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관벽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뇌졸중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활성산소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혈관, 적혈구 그리고 활성산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미생물 효소찜질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효소찜질을 꾸준히 하시면 단백질 파괴 없이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온도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겠지요. 이렇게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70도에 가까운 건식찜질을 하면서 호흡에는 전혀 압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감싸 안은 미생물 요소가 강력하게 체내 열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모세정맥, 소정맥, 중정맥, 대정맥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을 통해 폐동맥을 통해 폐에 산소 포집을 한 후 혈액이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중동맥, 소동맥, 모세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 구조에서 체내 장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체온이 상승되며 면역도 올라가며 여러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모세혈관뿐만이 아니라 인체 내에 있는 모든 혈관은 뜨거운 열로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39도 온도 측정은 입안 온도의 경우입니다. 장기의 경우 활동이 많은 장기는 체온이 더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심장의 경우 표준 체온이 37.2도이며 심장은 39에서 40도를 표준 체온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장기 내 체온은 상당히 올라가고 평상시 잘 올라가지 않는 장의 체온도 잘 올라가니 효소찜질을 하고 난 후 장운동이 좋아 식욕이 생기고 변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관의 온도 상승은 혈관의 경화 현상을 없애주며 적혈구의 경화 현상까지 함께 없애주는 것입니다. 또한 체온 상승을 유도하여 인체는 땀 분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인 H, 5분자는 일반 분자와 반응하여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수소 원자와 결합하여 물이 되는 화학 반응이 그중 하나입니다. H, 5분자는 매우 반응성이 높은 화학 물질이므로 일반 분자 중에 H 원자를 가진 분자와 만나 수소 결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 5분자가 인체 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생기는 H2O2라는 물질은 수소 결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로 변합니다. 또한 H, 5분자는 인체 내에서 침투력이 매우 강하므로 물 분자와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수소 결합 반응이 일어나며 H, 5분자는 H 원자를 가져가고 물 분자는 산소 원자를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H, 5분자와 물 분자가 반응하여 더 많은 물 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 H, 5분자가 수소 원자를 만나 물이 되는 방법은 H, 5분자와 일반 분자 혹은 물 분자가 수소 결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수소 결합 반응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며 인체 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땀은 땀샘에서 분비되어 피부 표면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인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수행하는 활성산소 H, 5분자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 과정에서도 H, 5분자와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통해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땀은 활성산소 H, 5분자와 반응하여 물로 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땀 분비를 통해 배출되는 활성산소 H, 5분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대사산물들과 함께 세포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인체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 모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장 미생물효 소찜질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엄청난 땀이 비 오듯 흐를 것입니다. 이는 땀이 아니라 당신의 몸 쌓여 있는 활성산소가 수소 원자와 결합되어 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생물 찜질을 하시면 혈관의 유연성은 물론 적혈구의 유연성이 좋아지며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 세포를 건강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효소 찜질에 비해 미생물 효소 찜질은 장기의 열 침투력이 더욱 강렬합니다. 이러한 미생물 효소 찜질을 하시는 것은 좋은 음식을 드시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방송을 하는 것이 맞지만 보다시피 제 목소리가 저음인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저음으로 변하는 반면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제가 가진 지식과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AI 스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청취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A라 생각하여 진행한 점을 널리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